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장터에 삼동이란 젊은 장사꾼이 살았답니다. 날이 밝자마자 삼동은 장터로 나와 자신의 가게를 열었지요. 비단을 파는 삼동의 우렁찬 목소리는 한양 장터의 아낙네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어서 오시구려. 여기 물 건너에서 막 들어온 고운 비단 구경하시구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규수와 두 하녀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춘단아. 저기 봐라. 비단 장수가 여간 잘생기지 않았네. 금단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언니도 참 겉으로는 맨날 점잖은 척 하시더니 시끄럽다. 너희들 비단이나 보자꾸나. 규수가 호통을 쳤지만 두 하녀는 계속 깔깔거리며 놀았답니다. 그때 춘단이 그만 옆구리를 퍽 찔렀지요. 언니, 저 비단장수 팔뚝 좀 보세요. 저런 팔뚝에 한번 콱 안겨봤으면 좋으련만. 아이 참, 저런 팔뚝에 콱 하고 안기고 난 다음에는 저골이라도 풀려고 그러냐? 기집애가 그리 음흉해서야. 우리 순둥이 아씨께서 옆에 계신데 못하는 소리가 없네. 에휴, 우리 아씨가 순진해 보여도 이래봬도 알건 다 안단 말이여. 이 기집애들이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네. 조용히 좀 해라. 그때였답니다. 봄바람이 불어 규수의 치마가 살짝 들리자 장터에 있던 남정네들의 시선이 고정되었지요. 그리고 하얀 피부의 복숭아처럼 봉긋한 두 언덕과 한 줌 허리에 살이 오른 둔부의 삼동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아이고, 저희가 넋을 놓고 있네. 춘단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보시오, 장사꾼. 비단값은 얼마요? 예, 그러니까. 삼동은 말을 더듬었지요. 아이고, 저것 봐라. 얼굴이 벌개져서는. 춘단아. 그런데 아씨 얼굴도 저치처럼 벌개져서 지금 분위기가 요상하다니까. 금단이 킥킥거렸지요. 아이 참, 이것들아 그만들 놀려라. 이분 얼굴과 내 얼굴이 어쨌다고 그래? 아씨, 두 분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고요. 옆에 있던 하녀들의 놀림에 삼동의 심장은 더욱 요동쳤지요. 그런데 아가씨, 해가 기울어 가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푸른 비단으로 두 필만 주시겠어요? 규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지요. 그때 비단을 건네며 삼동의 손이 규수의 손에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지요. 규수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는 걸음이 왜 그리 더딘지 삼동은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그렇게 어두워지는 장터 골목길을 규수와 하녀 둘이 비단을 들고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두워진 골목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불량배 셋이 나타났지요. 어이구, 이게 웬 꽃 같은 아가씨야. 우리가 좀 모셔다 드리겠소. 불량배들이 규수를 에워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감히 귀한 분에게 무슨 짓이냐? 삼동이 막대기를 들고 뛰어들었지요. 이건 또 어디서 튀어나온 잡놈이냐? 불량배들이 달려들었지만 삼동의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어휴, 아씨 저 팔뚝 좀 보세요. 하녀들은 구석에서 삼동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모르게 허벅지를 비비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량배 하나를 때려눕히다 보니 규수가 비틀거렸고 삼동은 반사적으로 규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만 손이 규수의 풍만한 가슴을 주물딱거리고 말았지요. 아, 규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나 나리. 삼동도 당황했지만 품 안에 안긴 규수의 향기에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얼굴이 또 벌개졌네. 하녀들은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삼동씨, 손이 참 크시네요. 아가씨가 승계를 딱 맞게 받치셨구만. 이것들아, 시끄럽다. 규수가 하녀들을 노려보았지만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답니다. 아이고, 아가씨 심장이 아직도 콩닥콩닥 하시나 봐. 하녀들의 장난기 섞인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그날 이후 규수는 삼동의 큰 손이 스쳤던 그곳이 아직도 간지러워 밤마다 잡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또 한숨만 쉬고 계시네요. 하녀들이 장난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삼동 서방님의 손길이 그리도 좋으셨나 봐요. 시끄럽다. 입이 그리 싸면 아버님께 일러 바칠 것이야. 규수가 화를 냈지만 볼은 발글에 달아올랐답니다. 아이고, 얼굴이 또 빨개지시네. 삼동 서방님 생각하시다가 그러시나? 하녀들은 킥킥거리며 놀려대었지요. 너희들도 그날 삼동이의 팔뚝 보고
숨도 못 쉬고 서 있었으면서 농이 지나치구나. 허허, 아가씨도 보셨나요? 저희만 본 줄 알았더니. 하녀들은 더욱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그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규수는 몰래 비단을 꺼내보았습니다. 잠동의 손길이 닿았던 그 비단을 어루만지며 한숨만 쉬었지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대감집 교수가 감히 장사치를 그리워한다니. 규수는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이었지요. 그날의 사건으로 규수의 가슴에 사랑이 싹트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불량배들에게서 자신을 구해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안던 순간의 떨림까지. 이불을 뒤집었어도 가슴이 쿵쿵 뛰는 게 멈추질 않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 또 한숨을 쉬시네. 하녀 둘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제도 내내 잠을 못 이루시더니. 우리가 가서 그 장사치를 보쌈이라도 해서 아씨게 바칠까? 갑자기 하녀들은 뭐가 좋은지 내내 규수 방 앞에서 농을 까고 있었는데 너희들 밤늦게 무슨 일이냐? 규수가 물었지만 하녀들은 장난스레 웃기만 했지요. 아가씨, 저희도 다 봤어요. 삼동 서방님이 아가씨 껴안았을 때 손이 닿은 곳이. 하녀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아이 참 시끄럽다. 어서 나가거라. 규수는 발끈했지만 귓불이 빨개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삼동씨 팔뚝은 정말 대단했죠? 불량배들을 단숨에 때려 눕히실 때 보니까 팔뚝의 힘줄이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 큰 손으로 아가씨를 꼭 안으시던 게 저희들도 감슴이 콩닥콩닥거렸다니까요. 기집애들이 진짜. 너희들 내일 아침 일찍 청소당번이다. 규수가 베개를 던졌지만 하녀들은 깔깔거리며 도망갔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였지요. 아가씨, 큰일 났어요. 내일 장터에 삼동 서방님이 장사를 접고 떠난다고 합니다. 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제 막 피어나려는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규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지. 어찌하면. 방을 서성이던 규수가 문득 생각난 듯 비단 상자를 열었지요. 은자가 있었지. 규수는 서둘러 은자 20냥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장터로 가거라. 비단을 더 사와야 한다고 하면서 이 은자를 꼭 전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아이고, 아가씨, 이러시다 들키시면. 하녀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는 그저 비단이 마음에 들어 더 사고 싶었을 뿐이야. 어서 가서 전해주려무나. 규수는 은자를 건네며 살포시 편지도 함께 쥐어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거렸습니다. 하녀가 삼동의 가게로 달려갔지요. 삼동 서방님, 우리 아가씨께서. 하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제 장사를 접어야 합니다. 그러다 하녀가 건넨 은자와 편지를 보더니 삼동의 눈이 커졌지요. 아가씨께서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달빛 아래 피는 밤꽃처럼 고운 비단을 보고 싶다고. 하녀가 슬쩍 눈짓을 했습니다. 삼동은 얼른 편지를 펼쳐보았지요. 오늘 밤 우리 집 후원 담장 아래에 밤꽃이 피는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삼동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후원 담장 아래로 갔지요. 그곳에는 하얀 밤꽃이 달빛 아래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답니다. 서방님, 아가씨, 저를 두고 서방님이라뇨. 제가 어찌 감히. 삼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장사를 접으신다는 것입니까? 혹시 제가 불편을 끼쳐드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옵니다. 그저 제 신분으로는 감히 아가씨를 바라볼 수도 없기에. 서방님, 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그리 높여 부르지 마세요. 제 마음은 이미 서방님을 향해 있는데. 삼동은 손을 뻗어 규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답니다. 아가씨,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이미 제 가슴은 아가씨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방님, 저도 그날 이후 가슴이 몹시 떨렸어요. 규수의 볼이 발그레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밤꽃 향기가 달콤하게 퍼졌고 두 손은 더욱 단단히 맞잡혔지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달이 밝은 밤이면 두 사람은 후원 담장 아래에서 몰래 만났지요. 아가씨, 이리 늦은 시각에 들키시면 어쩌시려고. 괜찮아요. 우리 묵은 하녀들이 지켜주고 있으니. 규수의 말에 삼동은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서방님, 저기 보이는 담장 아래 구멍을 지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함께 구경하러 가요. 삼동이 담장 아래로 가보니 정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지요.
서방님, 규수가 먼저 구멍으로 들어가서 살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구멍으로. 규수가 먼저 들어가려고 몸을 숙였는데 달빛에 비친 풍만한 엉덩이가 달덩이처럼 둥실 떠올랐답니다. 잠동은 그만 숨이 턱 막혔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아차. 그런데 떨리는 손을 뻗다가 그만 바닥을 디딘 손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규수가 놀라 소리쳤지만 잠동의 얼굴은 그대로 규수의 부드러운 엉덩이에 파묻히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규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바로 일어났고 하녀들은 옆에서 깔깔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송구하옵니다. 아가씨, 잠동도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감촉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아이고, 삼동서방님, 거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미시나요? 그런데 아씨보다 삼동서방님, 얼굴이 더 붉으신 것 같아요. 아까 닿은 곳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가. 하녀들이 장난스레 놀려댔습니다. 시끄럽다. 너희들! 규수가 발을 구르며 화를 냈지만 귓불까지 빨개진 걸 어쩔 수 없었답니다. 아씨, 고운 달님이 절이 밝은데 어서 들어가세요. 우리가 잘 지켜볼 테니. 하녀들은 더욱 깔깔거리며 웃었지요. 잠동은 조심스레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들어간 규수가 달빛 아래 서 있는데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씨, 잠동은 넋을 잃고 규수를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이제는 담장 너머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졌어요. 규수의 볼이 발끝에 달아올랐답니다. 잠동은 천천히 규수의 손을 잡았고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지요. 서방님, 그렇게 꼭 안으시면 규수의 달콤한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밤꽃 사이로 달달한 소리가 들렸지요. 하녀들은 귀를 가리며 멀찍이 물러났답니다. 준다나, 삼동서방님 손길이 예사롭지 않으시네. 금단아, 우린 이만 가자.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지. 하녀들은 킥킥거리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지요.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밤꽃 향기는 더욱 달콤해졌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씨는 춘단이를 불렀습니다. 준다나, 내일 아침 일찍 장터에 가서 이 편지 좀 전해주려무나. 규수는 얼굴을 붉히며 하녀에게 편지를 건넸답니다. 다음 날 삼동은 장터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얼른 한쪽으로 가 펼쳐보았지요. 어젯밤 일을 잊어주세요. 하지만 서방님의 떨리는 숨결이 자꾸 생각나네요. 아씨, 잠동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달이 두 번 차고 기울었습니다. 담장 구멍으로 만나는 밤이면 둘의 손끝은 자꾸만 스쳤고 가슴 속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갔답니다. 서방님, 이제는 하루라도 못 보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대감댁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야, 너도 들었나? 우리 아가씨가 밤마다 후원에서 사내를 만난다는데. 에이, 입 조심해라. 어디 가서 말했다간 큰일 날라.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지요. 규수와 삼동이 만나는 걸 본 하인이 장터에서 술을 마시다 말을 흘린 모양이었답니다. 허면 그 사내가 바로 장터에 삼동이란 자란 말이냐? 대감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다고들 하옵니다. 밤마다 후원 담장 밑에서 아랫사람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미천한 것이 감히? 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장터로 사람을 보냈답니다. 삼동이라! 그자의 행실은 어떠하더냐? 글쎄 말입니다. 대감마님, 장터의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제법 소문난 녀석이라고들 하더군요. 연성 박신의 안성댁과도 관계가 있었다 하고 풍산댁과도. 당장 그놈을 찾아와라! 우리 규수를 뚱락한 그놈을 그냥 둘 수 없다! 대감은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당장 우리 규수방에 자물쇠를 달도록 하여라! 그리고 앞으로 후원 순찰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라! 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대감댁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앞다투어 삼동을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부터 삼동은 장터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규수는 매일 밤 창가에 기대어 먼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아가씨, 이리 아프시지 마세요. 하녀들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규수는 밥도 먹지 않고 창가에서 눈물만 흘렸고 달빛이 밝은 밤이면 후원 담장 밑을 서성이다 돌아오곤 했지요. 서방님,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시죠? 분명
무슨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규수는 삼동이 남겨둔 비단을 꺼내보며 훌쩍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대감이 규수를 불렀지요. 아가, 이리 좀 오너라. 그때였지요. 밖에서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삼동이란 자가 밤새 가게를 철수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뭐시? 대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더 큰일은 따로 있사옵니다. 그자의 정체를 아는 자가 나타나는데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어서 말해보거라. 그자가 원래 군영의 무사였다 하옵니다. 하지만 상관을 폭행하고 도망쳐 지금까지 숨어 지냈다 하옵니다. 규수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은 그런 분이. 군영의 무사라고. 그렇다면 그자는 사형감이란 말이 아니냐? 그러옵니다. 지금 포졸들이 그를 찾고 있다 하옵니다. 이런, 당장 최참 판대과 혼례 준비를 하도록 해라. 이런 흉악한 자와 우리 규수가 엮일 뻔하다니. 그날 밤 규수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옵니까? 분명 사연이 있을 거예요. 한편 한양 포도청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지요. 삼동아, 내 정체가 탄로났다 하더냐? 포도대장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예, 대장님. 하필 제가 수사하던 비리 상단의 하수인들이 과부로 위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자들이 제 과거를 캐내어 대감께 알린 모양입니다. 허면 장터의 안성댁과 풍산댁이란 말이냐? 네, 둘 다 비리 상단의 자들이었습니다. 조선 전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하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호평 대감의 따님과 엮이다니. 포도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수와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잠동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때였습니다. 포도군사 하나가 급히 달려왔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리 상단에서 호평 대감 따님을 노린다는 소식이 접수되었습니다. 뭐시라고? 삼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터의 세금을 조사하던 호평 대감께 원한을 품고 규수를 납치하려 한다고 합니다. 잠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장터를 떠난 틈을 노려 규수를 노릴 것이 분명합니다. 포도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안성댁과 풍산댁이 호평 대감댁에 드나들며 규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게. 그자들은 과부로 위장하여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제가 비단 장수로 위장한 것은 그들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포도군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답니다. 보고드립니다. 과부들의 뒤를 쫓던 중 이상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보름날 대감댁 후원에서 열리는 시회 때 규수님을 납치하려 한다고. 아니, 그날이면. 잠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대감댁의 하인들이 가장 분주할 때이니 그 틈을 노리겠다는 심산이구나. 하지만 제가 지금 대감댁에 나타났다간 포도군관의 정체가 탄로나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규수가 위험해질 텐데. 포도대장이 삼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본색을 드러낼 때다. 비리 상단을 잡을 증거도 충분하니 말이야. 한편 하녀들은 규수의 방 밖에서 소곤거렸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삼동 서방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매일 비단 재던 그 큰 손이 알고 보니 포도공간 칼을 잡던 손이었네. 나는 진작 알아봤어. 그 든든한 가슴팍이랑 힘찬 팔뚝이 보통 장사치 같아 보였어? 아이 참 춘다나. 그래서 맨날 비단 사러 갔다 오면서 삼동 서방님 팔뚝만 쳐다보고 있었구먼. 그나저나 말이야. 과부들하고 그렇게 돈독하게 지내신 것도 다 수사 때문이었대나. 하긴 그 큰 손으로 장부만 뒤적거렸겠냐고? 과부들 엉덩짝을 그리 주물러댔으니 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던 게지. 아이고, 아무튼 삼동서방님이 고생 많으셨네. 쉿! 조용히 해라. 아가씨가 듣겠다. 왜? 아가씨도 서방님이 과부들과 거시기 했던 걸 알고 계신 듯 하던데? 아이 참, 기집애야. 어서 시장이나 보러 가자. 그날 밤 호평 대감의 집 마당에 한 사내가 나타났답니다. 누구냐? 포도청 군관 삼동이요. 대감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놀라 물러섰고 대감이 마루로 나왔지요. 포도청 군관이라고? 아니, 그 장터의 삼동이 아니더냐? 그렇사옵니다. 제가 비단 장수로 위장한 것은 장터의 비리 상단을 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라고? 대감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과부로 위장한 안성댁과 풍산댁은 조선 팔도의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 상단의 자들이었사옵니다. 그들이 이번 보름날
교수님을 납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규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담장 너머로 까만 복면들이 나타났고 동시에 마당 여기저기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10명도 넘어 보이는 자들이 대감과 규수를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아가씨를 데려가면 호평 대감께서도 세금 조사는 적당히 하시겠지. 안성댁이 음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동은 순간 검을 빼들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요. 규수와 대감을 동시에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놈들, 감히 포도군관의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훗! 내 놈이 포도군관이면 우리는 암행어사님이시다. 안성댁이 비웃으며 말했지요. 자, 어서 아가씨를 잡아라. 순식간에 복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삼동의 검이 달빛 아래 번쩍였지요. 당당하게 세 놈을 쓰러뜨렸지만 나머지 자들이 규수를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이런 간악한. 삼동은 규수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안성댁이 독이 묻은 암기를 던졌지요. 순간 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들, 내 딸에게 감히! 하지만 그때였지요. 담장 너머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방에서 포도청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포위됐다. 도망가자. 안성댁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지요. 하면 죽기라도 같이 죽자. 옆에 있던 풍산댁이 갑자기 규수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삼동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지요. 머리채를 잡았던 풍산댁의 손목이 탁 하고 떨어졌답니다. 이럴 수가. 풍산댁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고 복면들은 흙먼지처럼 흩어졌지요. 하지만 미리 매복해 있던 포도군사들의 그물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이게 웬일이냐? 대감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삼동 서방님은 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포도대장이 앞으로 나섰지요. 대감님, 삼동은 우리 포도청의 가장 뛰어난 군관입니다. 이번 일도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사옵니다. 그때 갑자기 포도군사 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장님, 장터에서 난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대문 쪽에서도 의심스러운 무리들이 움직인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포도대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상하구나. 분명 유인책일 텐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건 화재 경보 아니옵니까? 대장님, 시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포도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포도군사들을 나누어 보내자니 위험하고 그렇다고 한 곳에만 집중할 수도 없었지요. 분부 내리시옵소서. 포도군사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삼동이 한 걸음 나섰지요. 대장님, 이건 분명 비리상단의 계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말이 채 끝날 기도 전에 대감댁 부엌에서 하녀들의 비명이 들렸답니다. 불이야, 부엌에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대감댁은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검은 그림자들이 규수를 납치한 게 아니겠습니까? 늦었구나. 포도군사들은 각자 맡은 곳으로 가라. 포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애초부터 교수님을 노린 계략이었구나. 삼동이 달려나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다다르자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답니다. 포도군관 날이 이제야 뵙는군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옷에 위엄이 넘쳤지요. 뭐하는 놈이냐? 한양시전 상인들의 수장 최명호라 하오. 우리 안성댁과 풍산댁이 많은 신세를 졌다고 들었소만. 교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남대문 밖 저작거리 뒤편 창고로 오시지요. 물론 혼자서만 말입니다. 최명호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삼동아, 포도대장이 달려왔습니다. 대장님, 비리상단의 우두머리가 교수님을 남대문 밖 창고로 데려갔다 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보겠습니다. 안 되네. 분명 함정일 텐데. 하지만 교수님의 안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사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난동이 일어난 이상 포도군사들의 힘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대장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네. 하지만 자정이 되어도 소식이 없거든 우리가 들이닥칠 것이야. 잠동은 급히 남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불길 속을 지나며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교수님, 부디 무사하시길. 저작거리 뒤편 창고에 도착하니 최명호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교수는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잘 오셨소. 포도군관 날이. 최명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나와 한판 붙지요. 허허. 착각이 크시구려. 나리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따로 있을 텐데. 최명호가 서한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보이시오.
전국 각지의 세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적힌 장부지요. 고평대감이 찾고 있는 자료요. 또한 세금 조사를 멈추지 않으면 교수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소. 그때였습니다. 삼동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요. 최명호, 아니, 전 호조, 최랑 최홍달, 10년 전 세금 횡령 사건의 진범 최명우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내 놈이 어찌? 잊으셨습니까? 10년 전 그날 제가 바로 포도청 술라군이었지요. 어린 나이로 현장을 지키다 쫓기는 당신에게 칼을 맞은 그 어린 술라군이 바로 나요. 최명우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때 그 녀석이 너였구나. 그날의 분이 풀리지 않아 포도군관이 되었고 10년을 찾아 헤맸지요. 이제야 만났군.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창고는 포도군사들에게 포위되었지요. 호평대감도 포도군사들과 함께 들어왔답니다. 내 놈이 10년 전 호조의 세금을 빼돌린 그 최홍달이었더냐? 흥.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요? 최명우가 갑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지요. 모두 물러서시오. 이게 뭔지 아시겠소? 내가 10년간 모아온 조선팔도 비리 증거요. 이걸 불태우면 그때였습니다. 최명우가 갑자기 창고 구석으로 달려갔는데 창고 바닥이 움직이더니 비밀 통로가 나타났지요. 하하하. 이제 다 끝났다. 최명우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창고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지요. 안 되겠소. 어서 교수님과 대감님을 밖으로 모시고. 삼동의 말이 채 끝날기도 전에 규수가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저기요. 통로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삼동이 자세히 보니 쇠사슬이 보였답니다. 저건 설마 도망칠 때 썼던 비밀 통로의 기관이란 말인가? 삼동은 재빨리 쇠사슬을 당겼지요. 그러자 구궁 소리와 함께 통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최홍달의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잠시 후 최명호가 포도군사들에게 붙잡혀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최명호는 힘없이 중얼거렸답니다. 며칠 뒤 한양 포도청에는 임금님의 교서가 내려왔습니다. 비리상단을 일망타진하고 10년 묵은 세금 횡령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삼동에게 정육품 벼슬을 내리신다는 내용이었지요. 이제 내 놈도 양반이 되었구나. 포도대장이 삼동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저녁 호평대감이 포도청을 찾아왔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삼동이 급히 절을 올리려는데 대감이 손을 저었지요. 할 말이 있다. 대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복의 삼동이 처음에는 내가 미웠다. 천한 장사치가 감히 우리 딸에게.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비단 장수로 위장한 것도 내 딸과 가까워진 것도 모두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구나. 삼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교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은 그것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삼동을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래, 우리 딸도 널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구나. 삼동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말씀은 내 딸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너도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대감의 말에 삼동은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 저는 비록 벼슬을 받긴 했으나 워낙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 아허, 내 벌써 이웃 양반들을 설득해 두었다.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과 임금님께 공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듣고는 모두들 흔쾌히 내 편이 되어주겠다 하더구나. 대감마님. 삼동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자, 이제 가서 딸을 만나보거라. 얼마나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삼동은 벼슬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답니다. 한 달 뒤 호평 대감댁은 혼례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더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졌지요. 아니, 저게 누구야? 포도청 나리가 우리 장터 삼동이라고? 그러게 말일세. 비단 장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포도원관이었다지 뭐야.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붉은 길말을 탄 규수가 삼동의 집으로 들어설 때 장터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답니다. 아이고, 저 고운 각시가 우리 장터에 매일 비단 사러 오시던 교수님 아니시오? 그려, 그 꼴이 빵빵한 과부들은 감옥 가고 도련님은 높은 벼슬에 올라고 온 아가씨까지 맞이하시니 아이고, 세상 좋아졌네. 그리고 첫날 밤
달빛이 고운 방 안에서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았지요. 아이고, 춘단아, 저기 좀 봐. 금단이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니,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삼동서방님 벗은 체격이 장난이 아니네? 저저 넓고 두꺼운 가슴팍 좀 봐봐. 춘단이 킥킥거렸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방금 보았느냐? 저 큰 손으로 아가씨 허리를 감싸시는데. 아이고야 보는 내 가슴이 이리 떨리냐? 이제 보니 비단 장수도 포도공간도 아닌 천하담 도둑이시네. 아가씨 마음을 훔치신 게. 그러게, 아가씨는 벌써 얼굴이 새빨개지셨네. 담장 구멍으로 몰래 보시던 때랑은 또 다르시구만.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그리 점잖으시더니 아이고 저기 봐. 아씨께서 저리 적극적이셨나? 삼동서방님께 덤벼드시는 게 마치 아모랑이 같네 그려. 요것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갑자기 대감마님의 목소리가 들려 하녀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답니다. 방 안에서는 달콤한 이야기가 오갔지요. 서방님, 처음 장터에서 배웠을 때가 생각나시나요? 그럼요. 바람에 당신 치마가 살짝 들렸을 때 내 넋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었지요. 아이 참. 그런데 서방님, 당시 과부들과도 두루 가까우셨다면서요? 교수가 삐친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저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삼동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지요. 수사하실 때는 그리 노련하시더니 저를 보실 때는 어찌 그리 떠셨나요? 교수가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부인, 그건 정말 제 진심이었소. 담장 구멍으로 처음 얼굴을 보았을 때도 실수로 넘어져 부인의 탐선 그곳에 내 얼굴이 닿았을 때도 말이오. 아이 참. 그런 말씀을. 교수는 얼굴을 붉혔지만 삼동의 품에 더 바짝 안겼답니다. 옛말에 금시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을 수놓는 바늘이 제멋대로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사랑에 빠진 남녀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랍니다. 삼동과 교수도 그랬지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그리워하다 마침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